안녕하세요. 예솔엄마 분장사 최선입니다. 제가 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로 마음먹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 그러니까 되돌아봤을 때, 되새겨봤을 때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주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5살 때, 제 기억으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엄마는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 식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막내인 동생은 데리고 나가셨고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지금은 큰일 날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좀 흔했답니다. 집에서 혼자 마론 인형을 머리를 빗기고 묶어주고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동생이 저보다 3살이 어린데 제가 그때가 이제 6살 때 동생이랑 이제 집에 있다가 동생은 이제 3살이었죠. 애기니까 집에 이제 노란 고무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생 머리카락을 이렇게 묶었어요. 생각해보세요. 6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아이에게 노란 고무줄을 머리를 묶었을 때 그게 제대로 됐을까요? 그냥 엉킨 거죠. 애기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이제 주방에 있다 막 뛰어오셨어요. 애기가 우니까 난리가 난 거지. 애 머리가 이제 도깨비처럼 돼 있고 애는 울고 불고 엄마는 풀으려고 당황해서 풀려고 하시는데 더 엉키죠. 그래서 동생 머리카락을 다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한테 반 죽도록 맞았죠. 그때는 때렸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대 이야기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뭐 응팔이나 이런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집으로 직접 와서 방문 판매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화장품에 있어서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방문 판매가 오셨어요. 방문 판매를 하러 오시면은 그분이 이제 샘플, 화장품 샘플하고 가제 손수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면으로 된 그런 손수건들을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주고 가세요.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가제 손수건으로 마론 인형 옷도 만들고 이렇게 드레스 접어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허리에다 노란 고무줄 묶으면 드레스가 돼요. 롱드레스가 돼요. 거기에다가 엄마 준 샘플 그거 가져다가 엄마가 이제 저 갖고 놀으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인형한테 화장품 발라주고 그리고 엄마 거 이제 아이섀도우로 막 이제 제 눈에도 한번 칠해보기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옷 입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저희 집은 딸이 또 많아요. 막내 남동생 있고 언니가 둘인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난 거죠 어쨌든. 근데 언니들은 나이터울이 있어서 학교를 가고 저는 유치원 갔다 와서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언니들 치마를 입어요. 저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접으면 치마가 내 허리에 맞아진다. 길이가 짧아진다는 생각은 그때 못했고 이게 너무 크니까. 근데 허리를 접으면 이게 나한테 허리가 맞아지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거 화장품 싹 화장하고 정말 도깨비 같았겠죠. 그리고 치마를 둘둘둘둘 말아서 언니들 치마를 입고 엄마 거 뾰족 구두를 신고 동네를 걸어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쟤는 뭐지 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떠한 화장을 해주는 거, 이렇게 뭔가 발라주고, 나를 꾸미고, 뭐 이렇게 누구 머리 만져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때였죠. 그때 이모가 아이라이너, 이제 펜슬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주셨는데, 눈이 또렷해지고 너무 커진 거예요, 내 기분이. 아, 우리 엄마는 아이라인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와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이뻐진다고?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러면서 아이라인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화장을 조금씩 관심을 가진 거예요. 중학생이 되면서 화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화장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화장을 한다라고 하면 날라리 노는 애. 저런 애들은 커서 날라리 될 거야. 아주 문제아야. 이제 그렇게 찍혔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몰래 살짝씩 조금씩 남들은 모르게 나만 알게 나만 티나게 그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중학교 때 조금씩 이제 용돈을 모아서 싼 화장품,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저가 화장품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조그만 립스틱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콤팩트 막 이런 거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부 화장은 잘 안 했고
아이라인, 그리고 립스틱, 그리고 이제 눈썹 정리 이런 거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를 꾸미는 게. 손톱 칠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그냥 재밌어 정도였지 그게 제 꿈은 아니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 1학년 때는 저는 특파원이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때 뭐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시대적으로 그때는 이제 걸프 전쟁이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특파원이 걸프전에 이제 파견이 돼서 거기서 이제 특파를 했어요. 뉴스에 이제 그 여자분이 뭐 제가 그래서 그분의 책도 많이 읽고 지금 이제 뭐 이름을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조금 이제 제가 그 존경했던 부분에 약간 좀 색이 바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뭐 어쨌든 그래서 특파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좀 활동적이고 외국으로 좀 다니고 좀 뭔가 좀 파워풀한 막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세게 겪고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쪽으로 뭐 헤어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때는 단발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이나 뭐 저와 비슷한 세대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갖고 다니면서 귀 밑에서 뭐 2cm, 3cm 넘어가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남학생들이 이렇게 막 클리퍼, 바리깡이라고 하는 걸로 막 이렇게 고속도로에 내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친구들 저한테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저한테 머리 잘라달라 그러고 그 미용실 갈 돈으로 우리 떡볶이랑 막 순대 사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런 쪽으로 관심도 많고 좋아하지만 나는 이게 내 직업이 될 거라고는 그때까지도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화가가 되고 싶었고 그림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었죠. 뭔가 나는 그림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현실에 부딪혔죠. 나는 특파원이 될 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해.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리기에 어떠한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학원 다니는 거? 그런 거 외에는. 근데 엄마 아빠는 화가가 되면 뭐 하는데? 뭘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데? 근데 나도 몰라. 그러니 이거를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당장 17살이야.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나는 2년 반 정도 뒤면은 성인인데 그러면 무언가를 해서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되게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미용사, 미용실 아줌마. 왜냐하면 그때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란 말 없었어요. 그리고 네일 하는데 돈을 내고 한다라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피부 관리? 피부 관리는 있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딱히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아우르는 사람이 미용실 아줌마예요. 미용실 가면은요, 항상 이렇게 바구니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폴리시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매니큐어라고 했던 것들이 가득 들어있죠. 그리고 화장품들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죠. 머리 해주시죠. 잔칫날 엄마 한복 머리 해주죠. 문신도, 이거 눈썹, 반영구 그때는 영구였죠. 문신해 주시죠. 그리고 뭐 화장 다 해주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해준 사람이 미용실 아줌마인 거예요. 난 미용사가 되야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미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때는 그랬어요. 왠지 미용사는 공부하기 싫고 놀기 좋아하고 뭔가 이상한 아이, 아니 약간 조금 그런 뭔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때 엄마의 표현을 들자면 미용실 하는 여자들은 팔자가 세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저도 부모님을 꺾지 못했고 그때는 그렇게까지 막 간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대학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사실 그때 나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었던 게 그냥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필요하다면 대학을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 반대가 너무 거셌어요. 그때 사실은 이제 가출 아닌 가출도 하고 자살하겠다고, 자살? 좀 무서운 얘기지만 한번 이게 너무 그때는 막 진짜 삶이
답답했어요. 보이는 게 없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혼자 밤기차 타고 부산을 갔다 왔어요. 새마을호 타고 가서, 지금 KTX가 있지만 그때 새마을호가 제일 빨라서 새마을호 타고 갔다가 바다 구경도 못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했던 우리 백승주 선생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께 연락을 못 드려서 연락이 끊어져서 너무나도 아쉬운데, 백승주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집에 데려가셔서 한참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그리고 너를 무조건 대학을 들어가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셔서 너무 잘 자라고 있고 너무 건전하고 너무 바른 생각을 가진 아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비사과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제 사춘기는 대학교 때까지도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시작할 때까지가 제 사춘기의 끝? 그때까지도 계속 사춘기 아니었나 싶었던 게, 참 마음이 아프게 대학교 때 친한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해에 가장은 아니지만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군대에 갔다가 이제 그때 산사태로 또 그 친구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되게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나랑 적성에 너무 안 맞고, 그리고 주위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어린 나이잖아요. 20살, 21살, 22살 이런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뜨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곳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많이 고통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사에 앉아있으면 맨날 눈물만 나고, 나는 세상 안에 갇힌 새 같고, 나는 이게 내 생활이 아닌 것 같고 내 삶이 아닌 것 같고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이 딱 하고 든 때가 제가 25 됐을 때. 이대로는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만큼 있는데, 얼마나 긴 세월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띵 하고, 정말 띵 하고 머리에 맞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걸 안 하고 있었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 저는 그때까지도 옷 입는 거나 여전히 화장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패션에 내가 입는 옷에 메이크업하고 헤어스타일을 완전 풀 세팅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나 이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잖아. 난 이걸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세월이 한 7년, 8년 지났기 때문에 그때 이미 메이크업 학원도 생겼고, 네일 아트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 사람들이 네일 아트를 배우러, 이렇게 받으러 다닌 사람들. 그때 이태원에 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생소했던 때였고, 내가 이거를 좋아했는데, 내가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 그만두자.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 허락 없이 그냥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스타일리스트란 말도 없었고, 그래서 토탈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에 있는 그 부속 기관에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5, 지금 생각하면은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제 나이가 많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메이크업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온 친구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죠. 그러면서 취업을 이렇게 나가는데도 거의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25이란 나이는 그때 이미 너무 좀 많은 나이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일을 시작을 했느냐, 그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선배들이 이제 그때 거기가 이제 한 학기별로 모집을 했는데, 저보다 한 학기 빠른 친구들 선배들이 실습을 나가는 거였죠. 대학로의 연극 분장 실습을 나가는데, 원래는
그때가 2명, 3명, 2명, 2명이 나갔어요. 2명이 나갔는데 제가 쫄랐죠.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2사람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 한 3, 4살씩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나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나 따라가면 안 돼? 가면 안 될까? 근데 교수님께도 여쭤봤고 그랬더니 가도 된대요. 구경하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연극을 워낙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연극 보러 다니고 대학로 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대학로 분위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올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오전에 아침 저희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학교 수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로에 5시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분장을 하면은 7시나 7시 반에 공연을 올려요.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동하는 시간에 저는 자야 되고 중간중간에 짬짬이 그냥 계속 잘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한 달을 그 공연을 했어요. 한 달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 많이 배웠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얼굴에 낙서 수준이었긴 했지만 다행히도 그때 배우님들께서 저에게 얼굴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었지만 선배들이 저에게도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분장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 배우들과의 술자리에서 같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 연출님이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장사가 없다. 근데 이게 부조리 극인데 약간 분장이 약간 조금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달랐으면 좋겠는데 너가 그래도 메이크업을 배웠으니 와서 조금 조언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메이크업 제가 한 게 홀 메이크업이었어요. 사실 저는 홀 메이크업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 컨셉을 보니 홀 메이크업이 맞았고 이 배우에게 홀 메이크업을 하는 게 그 캐릭터에 맞았고 그러니까 이거 감각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 메이크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먹힌 거죠. 그리고 한 번만 와서 해줄래? 라고 했는데 제가 저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올게요. 대신 저 재료비 아무것도 안 받을게요. 그냥 가끔 술 한잔 사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도 있고 배우들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놀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그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이 끝나기 전에 일이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페이를 받는 일이 저에게 들어온 거죠.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한 달 공연하는데 그때 뭐 진짜 얼마 안 되는 재료비, 교통비 이 정도밖에 안 돼. 한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이 되는 공연이 들어왔고 이게 맞물려 꼬리를 물면서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페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배우고 있지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박스 들고 선배들 따라서 쫄래쫄래 따라서 그 실습 현장에 간 지 6개월 만에 저 밑에 직원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같이 일할 동생을 뽑았죠. 그래서 그 친구랑 6년을 함께 분장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따지면 지금 한 3가지 정도 이제 크게 하면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물론 저는 분장사예요. 저는 원래 분장사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사이드로 하나 더 하고 있어요. 당연히 메이크업 이쪽 뷰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는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1년에 그래도 3작품 정도는 분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장을 안 하면 그 현장을 나가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근질근질해요. 해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고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늘 제가 정말 재밌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일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던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되게 험난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그래저래 했어요 라고 이제 추억을 곱씹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일을 하기까지 울었던 시간들
그 고통의 한 7년, 8년 동안 사춘기라고 막 표현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겐 되게 많이 암울하고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제가 메이크업을 시작하고 나서의 그 행복감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금 횟수로 22년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재밌고 좋고 공연이 들어오면 설레고 이런 게 단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매력이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고 뭔가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평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쏟을 것 같고요. 이쪽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사부작 올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메이크업 심사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거 메이크업 하는 영상은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죠.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깨알 같은 꿀팁들, 그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 풀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솔이 잘 자라고 있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고 어떻게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지도, 어떻게 더 단단해져 가는지 그것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